안녕하십니까? 의료건강 전문 채널 다순방송의 TV 가정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영빈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어린이 알러지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냉증과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한의원 김남선입니다. 오늘은요, 여성 냉증과 또 알러지 비염의 관계, 특별히 이제, 여자들에게 있어서 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알러지 비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냉증에 관한 또 알러지 비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여성, 그러면 남성과 신체 구조가 달라서 여성 고유의 질병이 많은데요. 여성에게는 생리 구조가 달라서 알러지 비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먼저 이 여성 냉증과 알러지 비염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세한 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러지 비염이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시죠? 정답은 딩동댕. 예, 맞습니다. 바로 여성이죠. 남성들에 비해 그 생리 구조가 복잡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생리 등 호르몬 변화 문제 때문에 알러지 비염과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집안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의 생활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그 노동량이 줄기는 했지만은요, 아직도 요리에서 세탁과 청소에 이르기까지 하루라도 물 닿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고요? 예, 글쎄 이 알러지 비염이 냉증과도 관련이 깊다는군요. 냉증이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알러지 비염,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리 전에 그런 게 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감기에 많이 걸리는 거 금방 더 다른 때보다 더 자주 걸리더라고요. 금방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환절기일 때만 알러지 비염이 나타나지 그 냉하고는 별로 관계를 모르겠어요. 알러지 비염이나 냉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하는 그런 찬 것도 접촉 많이 하고 이러면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글쎄요. 비염하고 냉증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컨디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하고는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냉증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의견이 아주 다양한데요.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군요. 근데 이 몸이 찬 것과 이 알러지 비염이 관계가 정말 있습니까? 네. 아까 그 화면에서 거리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제 냉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이 찬 거, 여성들에게 몸이 찬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화면을 보면 냉증이 냉대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냉대하를 이렇게 냉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냉대하에 속하는 냉증하고는 달리 몸이 찬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이 재채기라든지 콧물, 또 코막힘이거든요. 그래서 발작적으로 이제 재채기가 나오고요. 또 맑은 콧물이 이제 한없이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증상인데, 남성하고는 달리요, 여성들은 특히 손발이 차다든지 또 이 몸이 차다든지요, 또 배가 차다든지 이렇게 이제 몸이 냉하면서 냉한 여성한테 80% 이상이 알러지 비염이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냉증이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특별히 알러지 비염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럼 냉증인 형의 여성에는 어떤 형태의 여성입니까? 냉증이 있는 그러한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좀 마른 타입이에요. 좀 몸이 호리호리하면서 좀
얼굴이 좀 희면서 창백하죠. 빈혈 경향이 많이 있고, 그렇게 좀 키가 크고요. 그렇게 좀 마른 타입의 여성들이 특히 그 손발이 차고 또 허리가 시리고 또 무릎이 차고요. 배가 차고 이런 찬 체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찬 체형을 가진 그러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알러지 비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러한 냉증을 냉한 체질을 소유한 여성들을 보면은 대개가 이제 따뜻한 차를 좋아하죠. 따뜻한 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찬 것을 싫어하는데 특히 얼음이 들어간 청량 음료수라든지 이러한 냉한 음료수를 이제 싫어하고요. 따뜻한 커피라든지 또 인삼차, 건강차 이런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친구의 경우를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재채기나 콧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성 냉증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아침에 특히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알러지 비염은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이렇게 증상이 많이 심한데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채기, 콧물, 코막힘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아침에 이렇게 알러지 증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모닝 어택이라고 해서요. 아침 공격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이제 아침에 주로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 공기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찬 공기로 인해서 이 주부들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이제 냉장고에서 찬 공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가 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물에 손을 담근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콧물 재채기가 찬 것에 의한 콧물 재채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여성들의 냉증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런 냉증 여성에게 좋은 식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품들이 있을까요? 네, 식품이 온성 식품하고 냉성 식품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온성 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따뜻한 그러한 음식이고요. 과일이라든지 야채 이런 음식 중에 따뜻한 음식이고 냉성 식품은 좀 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온성 식품으로 이제 손꼽히는 거는 밤이 있지요. 밤이 있고 또 사과가 있고요. 또 연근이라든지 무, 또 생강. 생강은 이제 열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온성 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이거든요. 생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란. 이런 것들은 이제 냉증이 몸이 찬 여성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온성 식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냉성 식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몸이 찬 여성들은 냉성 식품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냉성 식품은 바나나가 있고요. 또 감, 또 배 같은 게 많이 찬 그러한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있고 또 콜라 있죠. 콜라는 이렇게 좀 냉한 음료수이기 때문에 좀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스류, 또 커피도 이 찬 성질의 그러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찬 성질의 기호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커피를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루에 몇 잔씩 이렇게 즐겨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대체적으로 좀 따뜻한 여성들은 많이 먹어도 좋지만 몸이 찬 손발이 차다든지 이렇게 평소에 몸이 좀 차다고 느끼시는
그런 여성분들은 커피를 좀 안 드시는 게, 안 마시는 게 더 좋죠. 네,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음식들을 잘 골라서 섭취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원장님, 이런 음식들 말고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욕 같은 건 좋지 않나요? 네, 목욕을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자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행순환이 잘 돼서 이 말초혈관, 예를 들면 이 발이라든지 손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초혈관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성들은 집에서 이제 한약재를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알러지 치료를 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한약재가요, 당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궁이라는 또 한약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목욕하실 적에 따끈한 물에다가 당귀나 청궁을 이렇게 각각 잘 데려가지고 이 목욕하실 적에 물에다 타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끈하게 목욕을 하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발까지 따뜻해지고요. 또 알러지 비염의 증상도 많이 이렇게 없애주는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찬 여성들은 당귀라든지 청궁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군요. 이 냉증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몸이 찬 여성들 보면은 이제 제일 호소하는 증상이요. 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으면서 손발이 많이 차다 그러거든요. 특별히 이 말초혈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많이 찬데요. 이 발을 따뜻하게 하면은 몸 전체가 훈훈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따끈한 물을 대야에다 이렇게 담아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귤 껍질 있죠. 진피라고 한방에서는 진피라 그러는데 귤 껍질을 이제 데려가지고요. 이렇게 대에다가 넣고 발목까지 이렇게 발을 담그고요. 한 10분이나 이렇게 따끈하게 하는 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콧물, 코막힘 예방에도 좋죠. 네, 그렇군요. 이 몸이 냉한 여성에게는 비만증도 함께 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몸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마른 여성들이 몸이 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한 7, 80% 이상은 좀 이렇게 마른 형 타입의 여성들에게 냉증이 많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좀 이렇게 비만형 그러니까 좀 살이 찐 그러한 타입에도 냉증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찐 여성들의 냉증 치료에는 이제 보통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서 알러지 비염 치료를 위해서 이제 소충용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소충용탕이 몸의 수독 그러니까 이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독이 몸에 많이 이렇게 쌓인 게 이제 콧물 재채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비대하면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소충용탕을 써서 수독을 땀이라든지요, 또 소변을 이렇게 빼줌으로 해서 이 신진대사, 수분대사가 특별히 이렇게 잘 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라든지 소변으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빼주면 자연히 이제 체중이 그로 인해서 이제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는 그러한 비만 또 비만이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소충용탕을 복용하면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한 5, 6kg 이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러지 비염도 치료가 되고요. 또 체중도 감량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 있으면서 몸이 좀 퉁퉁하면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 알러지에 효과가 있는 한약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알러지 비염이 있는 그러한 몸이 특별히 이제 찬 여성들에게 그 좋은 그러한 약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청룡탕이라는 약이 있고요. 소청룡탕은 몸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온성 약이거든요. 그래서 소청룡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황 부자 세신탕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마황이 들어가면서 부자가 들어가거든요. 부자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부자가 몸을 아주 심지부터 이렇게 덮여주는 작용이 많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차다든지 평소에 손발이 차다든지 또 허리가 시리다든지 또 어깨가 시리다든지요. 또 배가 냉하다든지 이런 이 냉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그러한 부자가 들어간 그러한 약을 씀으로 해서 이 말초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요. 또 이 몸을 이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약재가 여성의 냉이 있으면서 몸이 차면서 알러지 비염 증상이 있는 그러한 환자한테 상당히 좋은 그러한 약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러한 치료법 말고요. 가정에서 발작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때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고요. 또 재채기가 이렇게 쉴 새 없이 나오고, 또 코가 막히고 이러면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때 이제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림을 사파를 보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압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압을 이제 집에서 하면 좋은데요. 그림을 보면요.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인당혈이거든요. 그래서 인당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양혈이라는 침이라든지 지압을 하는 그러한 혈이 있고요. 그래서 요 인당혈이라든지 또 요 코 양쪽에 영양혈이라든지요. 요런 혈을 손으로 자극해서 코 막힘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 목 뒤를 보면 요게 이제 경추거든요. 경추인데 요게 목뼈예요. 목뼈인데 요 목뼈의 양쪽으로 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끝나는 부위,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위의 밑에 보면은 경계점에 양쪽으로 풍지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지혈을 이렇게 목 뒤에 풍지혈을 자극시키고요. 풍지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러 회 풍지혈을 자극시키고 그다음에가 이제 요 눈하고 눈썹하고 눈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인당혈이 있는데요. 인당혈에서부터 요 코 양쪽에 영양혈까지 이렇게 안마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이 인당혈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코가 빨리 이렇게 시원해지고요. 또 코 막힘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콧물 재채기가 많은 그 여성들은 그 주로 이제 그 타월로 이렇게 타월을 한 45도에서 한 50도쯤 이렇게 따끈하게 끓인 물에다가 적셔가지고요. 타월로 코 부위를 이렇게 덮어주면 그 콧물 재채기가 금방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월로 이렇게 이 코 주위를 코를 이렇게 따끈하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그 지압하는 방법, 인당이라든지 코 양쪽에 영양혈이라든지요, 또 목 뒤에 풍지혈 이런 데를 가볍게 마사지하고 지압을 해줌으로 해서 그 가벼운 알러지 비염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그런 그 지압이라든지 또 이 타월로 뜨거운 타월로 이렇게 코를 대줌으로 해서 그 증상을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 실행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막힘이 나타날 때는 참 고생스러운데요. 코막힘이 나타날 때 지압하는 부위도 똑같은가요? 네, 그 코막힘이 있을 때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콧물 재채기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가 막혔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지압을 함으로 해서 혈행 순환을 잘 이렇게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 지압 효과가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코가 많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약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세미라고 있거든요. 그 수세미를 이제 잘 말려가지고요. 잘 말려서 이렇게 건조 시킨 게 그 일반적으로 그 건재 약국에 가면은 싸게 손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를 잘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집에서 수세미를 잘 달이셔서 적당히 데려가지고 그 수세미 차를 하루에 한 4-5번 이렇게 따끈하게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코가 염증도 잘 가라앉고요. 또 이 코 막힌 것도 잘 뚫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가 또 시원하게 되고요. 또 알러지 비염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오래되면 또 축농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이 돼도 이제 누런 콧물이 나오고 또 코막힘이 심해지고요. 또 코가 목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증상이 이제 알러지 비염 증상과 달리 또 축농증에도 많이 나오는데 수세미 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장복하면 그 알러지 비염에서 축농증으로 되는 것도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세미 차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성 냉증과 알러지 비염의 관계를 잘 아셨죠? 특히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방에서는 우리 몸을 체질별로 분류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특히 태음인에게 알러지 비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다음 이 시간에는요. 그 태음인과 이제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태음인한테 알러지 비염 환자의 한 70%가 태음인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태음인은 특별히 이제 그 상처가 좀 냉하면서 폐 부위가 또 코 부위가 상당히 차거든요.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태음인의 이제 알러지 비염이 많기 때문에 체질 분류를 해가지고 태음인의 그 알러지 비염에 좋은 약재라든지요, 또 태음인의 이 사상 체질 분류라든지 또 증상이라든지요,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음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역시 김남선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